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제가 이제 토픽 60회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치트라 씨가 너무 좋아해서 저도 한 번도 이걸 문제를 50번 문제까지 풀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50번 문제까지 끝까지 한번 풀어보는 걸 목표로 그 읽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27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번부터 18번까지의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요. 이게 지금 원래는 읽기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이 예문을 예제 이렇게 1, 2, 3, 4 이거를 지워오고 여러분이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를 그냥 적어보는 활동을 해본다면 이거는 쓰기에 52번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제가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이 들어가는 말이 어렵긴 하지만 한번 내가 조금 나의 실력을 조금 업시키겠다, 조금 향상시키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저는 문제를 끝까지 풀어보는 것을 목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부터 18번 문제는 뭐냐면 다음을 읽고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네, 이런 문제들을 읽는 방법은 뭐냐면 이 내용 안에서 어떤 그 힌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52번, 그러니까 쓰기 52번 문제도 이 내용 안에서 힌트를 찾는 게 이제 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이었잖아요. 액팅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힌트가 될 것이냐를 잘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원래 악수 우리가 손을 잡다 그죠? 손을 잡는 상대방과 손을 잡는 행동 악수인데요. 악수는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중세시대의 기사들은 칼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적과 싸울 때 꺼내들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싸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싸울 때는 무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하지만 반대죠. 싸울 때는 이제 그렇다가 어떤 때 반대의 때 싸울 때 이게 힌트가 되겠죠. 싸울 때의 반대. 하지만 그래서 정답은 네. 싸울 생각이 없을 때 반대죠. 싸울 생각이 없을 때에는 악수를 하면서 손에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안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행동이 오늘날에는 반가움과 존중을 표시하는 인사법이 되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17번 특별한 사건 없이 주인공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다룬 한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네요. 주인공이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보낸다. 평범하게 보낼 뿐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데도 관객들은 영화에 빠져든다. 관객들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일상의 기쁨을 새삼 깨닫는 것이다. 왜 제가 일상의 기쁨? 네. 이게 힌트가 되겠어요. 일상. 그리고 행복은 크고 거창한 꿈. 크고 거창한 꿈. 네, 이게 힌트네요. 네. 이거의 반대. 그죠? 행복은 크고 거창한 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 크고 거창하다. 그럼 반대, 작고 소소하다. 네,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꿈의 반대 현실, 그 다음에 크고 거창한 반대, 작고 소소한.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씨앗 저장고라는 게 있는 씨앗 시드 그죠? 어떤 작물, 농작물이나 뭐 이런 이거 씨앗의 저장고죠. 이걸 저장하는 곳이라는 거고 씨앗의 저장고는 미래의 식량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식물 자원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다. 이곳의 연구원들은 보관 중인 씨앗을 연구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죠. 씨앗을 연구하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활동이 있는 거죠. 다른 활동. 이거를 찾는 건데 연구하는 게 하나, 그럼 두 가지는 뭐냐? 그럼 이 뒤에 나와요. 이 뒤에 힌트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씨앗 하나를 구하다.
구하다. 씨앗 하나를 구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구하다, 예, 비슷한 말, 씨앗을 수집하다. 네,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씨앗을 연구하는 활동 하나, 씨앗을 수집하는 활동 하나.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씨앗 하나를 구하기 위해 전국 곳곳을 찾아다닌다는 거고요.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보관할 가치가 있는 씨앗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18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는 이 다음 문제부터는 문제가 두 개가 나옵니다. 조금 줄여서 볼게요. 그래서 19번, 20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항상 이 형태가 이제 뒤에 계속 나오죠. 19, 20이 그렇고요. 21, 22가 그렇고 23, 24. 글이 더 길어지네요. 그 다음 세 가지가 같은 유형인데 그래도 조금 쉬운 게 이거죠. 네, 19번부터 20을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2점. 네,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네, 시각장애인 눈이 보이지 않는, 그죠?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건데 안내견이라고 말하면 개죠. 개가 이제 안내를 맡는 개인데 그 안내견은 주인과 있을 때 행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데요. 네. 누구한테 관심을 갖는 걸까요? 주인한테만 관심을. 행인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안내견,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을 골라봅시다. 안내견이 주인을 남겨두고 행인을 다가간다면 이는 주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다. 원래는 관심을 두지 않는데 if, 영어로 해서의 if죠. 만약에 간다면, 그죠? if,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 그래서 3번 만약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 안내견이 주인을 남겨두고 행인에게 다가간다면 이는 주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다. 안내견은 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곧장 주변 사람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도록 훈련을 받기 때문이다. 안내견이 행인의 주위를 맴돌면 안내견을 따라가 주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센터에 연락해야 된다. 안내견은 원래는 주인과 있을 때는 주인한테만 있어야 되는데 행인한테 관심을 둔다면 주인한테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20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안내견이 주인 곁을 떠나는 경우는 없다. 원래는 떠나면 안 되지만 떠나갔다고 했죠. 그러니까 X. 안내견은 문제가 생기면 구조센터로 달려간다. 구조센터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행인한테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 행인이 구조센터에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안내견이 다가오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는 뜻이다. 맞죠? 네. 다가간다면 여기 있다. 그죠? 안내견이 행인에게 다가간다면 이는 주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안내견은 항상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걷도록 훈련을 받는다.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 사람한테 갈도록 도움을 요청하도록 훈련을 받는다라고 써 있었죠. 네, 여기까지 있고요. 네, 20번부터 21번부터 22번. 지금 7쪽에 보이는 거는 그래도 생활 글이죠. 그러면 이제 이 밑에 거는 조금 더 어려운 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21번, 22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또 블랭크가 있고요. 빈칸 채우기, 그 다음에 중심 생각이 나오네요. 문자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고 믿는 부모들이 있다. 문자 교육, 글자를 배우는 거죠. 이들은 자신의 아이가 또래보다 글자를 더 빨리 깨우치기를 바라며 문자 교육에 뭘까요? 열을 올린다. 손을 뗀다라는 거는 반대. 열을 올리는 거 막 열심히 하는 거고 내가 거기서 손을 뗐다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관용 표현을 알아보는 거군요. 네. 손을 뗀다라는 거는 그거에서 이제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2번 일을 간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한다는 거죠. 너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너 잘 되나 한번 보자. 뭐 이럴 때 일을 간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일을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 행동을 이게 지금 다 관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21번의 문제는 관용 표현을 넣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관용 표현을 좀 더 알아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다음 3번은 담을 쌓다 하면 내가 관계를 단절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너하고 이제 이야기 안 하겠다. 이게 담을 쌓다. 나는 공부하고 담을 쌓았어. 이렇게 하면 나는 공부하고는 전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열을 올리다, 내가 열이 나다, 열을 올리다 이렇게 하면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글자 더 빨리 깨우치기를 바라며 문자 교육에 열을 올린다. 그런데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아직 다양한 능력들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해 온몸의 감각을 동원하여 정보를 얻는다. 이 시기에 글자를 읽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감각을 사용할 기회가 줄어 능력이 고르게 발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문자 교육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것만 하게 되면 이제 다른 감각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의 안 좋은 점들을 이야기를 했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너무 일찍 아이들한테 글자를 깨우치지 말게 하려고 하는 생각인 거죠. 문자 교육을 하는 방법이 다양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일찍 깨우치면 안 된다. 아이의 감각을 기르는데 문자 교육이 필요하다. 문자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다른 감각을 기르는데 집중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이른 문자 교육, 이르다라는 건 빨리 하는 거죠. 이른 문자 교육이 아이의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 네, 이 사람의 하는 말은 이 뒤에 있습니다. 이 생각이 자신의 중심 생각, 내가 뭐를 하고 싶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3번부터 24번, 이제 그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는데 그래도 이거는 생활글이라서 조금 그래도 괜찮은 23번, 24번입니다. 뒤에 갈수록 더 어려워지겠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향에 사는 아버지가 오랜만에 우리 집에 오셨다. 나는 남편과 함께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남편이 아버지를 모시고 영화관에 가자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영화관은 무슨 아버지는 어둡고 갑갑해서 영화관 가는 거 안 좋아하셔 하고 내뱉었다. 나는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에게 슬쩍 영화 보러 가실래요? 하고 물었는데 손사래를 치다. 손사래는 손으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손사래를 치실 것 같던 아버지는 그저 가만히 계셨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 나는 왜 아버지가 영화관에 가는 것을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영화관은 무슨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가만히 계셨다라는 거죠. 지금껏 이게 이제 편견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아니면 편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그냥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껏 내 기준에서 판단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래서 나는 왜 아버지가 영화관에 가는 것을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을까? 이거에 나타난 나의 심정은 죄송스럽다. 미안한 거죠. 나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영화관에 갈 준비를 하며 옷도 살피고 모자도 쓰고 벗기를 반복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내가 아버지를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죄송스러웠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나는 앞으로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기로 했다. 내가 생각한 아버지와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고 했을 때 아버지가 좀 달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나는 아버지와 자주 영화를 보러 다녔다? 그랬으면 영화관 가는 거 안 좋아하셔?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아버지는 내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그죠? 손사래를 치실 것 같던 아버지가 그저 가만히 계셨죠. 네. 아버지는 영화를 바로 가기 위해 우리 집에 오신 건 아니죠. 우리 집에 오셨는데 이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 거죠. 정답은 2번.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건 아니죠. 네.
그다음 마지막 우리가 풀어볼 문제 25번부터 27번은 팁을 하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문기사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25번부터 27번은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냐면, 신문기사를 우리가 제목을 보고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 이제 연습을 할 수가 없는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좀 연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의 신문기사 제목만 쫙 보고, 이게 무슨 제목일까를 잘 생각해 보면 다 이거를 조금 더 잘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25번부터 27번은 신문기사,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신문기사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번부터 27번은 신문기사의 제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이거네요. 네, 25번 출산율. 출산이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아이를 낳는 거. 그 출산을 하는 비율이 또 하락했다라는 거죠. 하락의 반대 상승, 상승, 하락.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했다는 거는 정부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 정부가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폈었는데 그런 게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한번 볼까요? 정부가 대책을 세워 노력했으나 출산율은 다시 떨어졌다. 맞는 것 같죠? 정부는 출산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였다. 효과적인 정책에 효과 없다라고 나오죠. 시급기 배제 부분은 출산 관련 정책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런데 이 내용은 아니죠. 네. 출산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이 축소되자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대책을 세웠으나 출산율은 또 하락, 떨어졌다. 요것만 알 수 있네요. 26번 놀이공원 수익에만 치중, 이용객 안전은 뒷전. 네, 뒷전이란 뒤에다 놨다라는 거죠. 안전을 앞에 놔야 되는데 안전을 뒤에 놨어. 놀이공원이 우리가 돈을 버는 거에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은 책임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놀이공원의 이용객들은 놀이공원의 안전시설 점검을 요구했다. 이걸로는 알 수 없어요. 놀이공원이 이용객의 안전을 중시하기 시작하는 수익이 증가했다? 그런 말 없죠. 놀이공원이 수익은 중요시하고 이용객의 안전은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네, 요거죠. 3번. 27번 제2공장 정상가동 반도체 공급 안정은 미지수. 미지수라는 건 잘 모르겠다라는 뜻이고요. 공장 원래 제1공장이 있고 2공장이 있고 원래 그랬는데 가동이 안 됐었나 봐요. 운전을 하다가 중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잘 됐다라는 거죠. 원래는 1공장, 2공장, 3공장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야 반도체 산업, 한국의 가장 중심 사업이죠. 반도체 사업인데 이게 공급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했다가 이제 작동을 했는데 이 공급이 안정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네요. 한번 볼게요. 1번. 제2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반도체 공급이 안정되었다. 안정은 미지수. 이 미지수라는 표현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군요. 모르겠다라는 뜻이에요. 제2공장이 반도체 생산을 시작했지만 공급이 안정될지는 불확실하다. 2번이 맞네요. 네. 이 공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지만 아직은 안정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이런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7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